안녕하세요. 다시 백수가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른 내용일 수는 있는데 미래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런 사고 과정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곧 약사가 되겠지만 약대 들어오기 전에는 뭘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때의 선택으로 40대 중반에 곧 약사가 될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는 가장 빨랐던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보면 약사 국가고시가 끝났어요. 5달 동안 적게는 6시간씩, 많게는 14시간씩, 주말이라고 쉬는 날 없이 계속 공부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매일 공부하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기들 중에서도 아마 제가 가장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대학 학기 중에는 공부를 정말 안 한 학생들 중 한 명인데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빨리 시험 준비를 시작했고 더 많이 했습니다. 약사 국가고시가 끝나면 시험지와 답안지가 공개되는데 가채점 결과는 여유 있게 합격 점수를 넘었습니다. 발표일은 2월 14일이라서 쉬고 있어야 하는데 미래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40대 중반 나이에 날 써줄 약국이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개국은 언제 해야 할까? 개국할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할까? 나는 꼭 약사를 해야 하나? 원래 돈을 벌 때는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데 내가 약사로 일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약사나 동기들과 비교해서 장점이 없어요. 약사는 돈이 많아서 좋은 자리에 개국을 해야 좋은 직업인데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개국을 하려면 10에서 15억 정도 필요한 것 같은데 페이 약사로 하면 답이 안 보여요. 그래서 부업도 해야 할 것 같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 약대에 오기 전에 했던 고민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팔아야 하는데 무자본 창업이 가능한 지식 서비스를 팔아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사업과 부업 경험을 가지고 전자책이라도 만들어야 하나? 그런 건 하기 싫은데 배부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몇 년 전에 약대 공부를 시작하기로 한 것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자였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약사가 아니고 그냥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일을 구하게 되면 일을 하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할 것 같아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2~3시간 정도 공부하고 피트 출신이 수능이 되겠냐? 또 이런 댓글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린 시절에 수학, 과학, 경시대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도 경시대회 정도까지는 1등을 했었어요. 이 나이에 머리가 돌아갈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이와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해야 할 때는 새로 배워야 합니다. 그게 몸을 쓰는 노하우일 수도 있고 창업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무엇인가를 위한 공부일 수도 있는데 저는 몸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창업은 돈이 정말 많지 않은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공부가 좋은데 공부는 꼭 대학을 다시 가기 위한 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뒤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생길 것 같아요. 학원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제일 잘하는 건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조카들이 대학 갈 나이가 돼서 수능 공부하는 것을 봤을 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욕구가 막 생깁니다.
의지가 있는 애들을 만나면 그 친구들을 공부시켜서 메디컬은 무조건 보낼 수 있겠다 생각이 계속 들어요. 조카를 메디컬을 보내려고 어떻게든 꼬셔보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나요. 내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메디컬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사회가 변하고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 발달하고 다른 직군들의 상황이 달라지니 결국엔 답이 이거구나 알게 되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기술은 앞으로 더 빠르고 많이 나오게 될 건데 직업을 선택할 때는 전망이 좋은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그 기술을 연구하거나 활용하는 분야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위기라는 말이 있는데 검색을 조금만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기술이 발달할수록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AI가 대체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기술이나 사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일 뿐이에요. 미국 기업이 잘 나가는 이유 중 하나는 모든 기술과 돈이 미국을 통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업에 큰 돈을 벌게 해줄지는 사람을 뽑을 당시에는 몰라요. 많이 뽑고 그중 누군가가 해주면 좋은 거예요. 기업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고 공부를 많이 해서 결과를 만들어낸 박사급 인력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영업도 한번 생각해보면 요즘 개발되는 신도시에는 상가가 너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빈 상가가 많아요. 생기는 건물마다 들어와서 버틸 수 있는 건 병원과 약국밖에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영업은 음식점입니다. 제가 화장품 매장을 운영했을 때 동네 음식점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레토르트 제품이 싼 값에 나오면서 외식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영업도 잘 되면 좋지만 내가 자영업을 시작하는 순간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준비 없이 무턱대고 시작하기에는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창업 부업이 유행이지만 이 시장으로 나오면 사기꾼들이 미친 듯이 많습니다. 오프라인 장사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노출이 되는데 온라인 장사는 상위 노출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해야 하는 구조인데 어뷰징이나 조작으로 매출을 만들면서 아닌 척 속여서 강의를 팔아먹고 세상에 쉬운 건 없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는 편이라 너무 왔다 갔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을 정리해보면 해야 할 게 많은데 이 채널은 약사에 대한 이야기랑 수능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 생각이 궁금한 분들은 질문을 달아주시면 거기에 대답도 해드릴 거고 몇 분이 계속 한의사 전망을 물어보시는데 다음 영상에서 메디컬 전망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부업에 대한 채널도 하나 오픈할 생각입니다. 인스타부터 시작해서 블로그 정도까지. 해외 구매 대행은 개인적으로 완전 비추라서 그런데 인스타나 블로그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수익이 정말 소액이라 시간 남을 때 하는 부업의 개념인 것 같고 이런 내용의 채널을 하나 더 운영할 생각입니다. 채널을 개설하게 되면 커뮤니티나 이 영상의 설명 부분에 수정이 될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정보를 얻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